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각자 분수를 알았는데 요새는 자기들이 무슨 재벌인 줄 알고 엘리트인 줄 압니다. 라는 영상의 단일 댓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의 보통 사람은 이제 서민들 얘기하는 겁니다. 서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절대 다수의 서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민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좀 서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활 수준이나 좀 멘탈적인 부분들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썰방감 느끼는 거지만 점점 사람들이 좀 엇나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헛소리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자꾸 뭔가 징징대는 사람도 많아져요. 아마 그분들은 대부분 서민들일 겁니다. 그럼 왜 서민들이 망가지냐? 일단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안 좋은 것에 비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고 대비라는 게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거기에 따른 어떤 준비 같은 게 좀 미비돼 있어. 그럼 그 준비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은 좀 여유자본 같은 거, 현금 같은 것들이 많이 없고 부채만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경제활동 못하는 사람 생기고, 보통 서민들이 직업수익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용직을 전전한다거나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아르바이트가 안 구해지고 일용직 일자리가 없고 쿠팡도 요즘에 일을 못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일 구하기 힘들다, 받아주는 곳이 없다, 뭐 일하려고 하면 경쟁자가 많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살기 힘들어지니까 멘탈도 망가져. 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서민들이 왜 이렇게 좀 몰락했냐라고 생각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본인들의 어떤 본분을 모르고 함부로 행동했다가 지금 와가지고 좀 탈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문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기들이 무슨 재벌인 줄 알고 엘리트인 줄 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재벌 엘리트가 됩니까? 재벌 엘리트였으면 이렇게 안 사겠지. 서민이 아니겠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말이 왜 나오냐면 지금 서민들 하는 행동 보면 뭔가 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서민한테 뭔가 어울리지 않은 소비나 그런 어떤 사치품에 돈을 많이 써요, 이게. 예. 여러분도 이제 밖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금전적 여유가 없는데 그 차를 굴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항상 하는 말이 뭐 운전하다 보면 나보다 좋은 차 모는 사람들 많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보면 뭐 좋은 차가 많긴 한데 그 좋은 차가 비싸잖아요. 그 좋은 차를 여유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차를 좀 덜고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아직 사회생활 많이 안 했고, 사회생활 많이 안 했으니까 모아놓은 돈 없고, 그리고 벌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기 때문에 차를 좀 새 차를 구입하기 힘든데 요즘에 중고도 구입 안 해요. 무조건 새 차야, 새 차. 그럼 딱 볼 수 있는 게, 아, 차를 할부로 샀겠구나. 그런 거 유추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 20대 뭐 후반 이런 분들이 굳이 지금 상황에 차가 필요하지 않은데 좀 새 차 같은 차를 덜컥 구입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뭐 27살에 뭐 이제 사회초 인생이 뭐 그랜저 신형을 프라이브로 산다거나 카니발 리무진을 프라이브로 산다거나 그런 행동을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신차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신차가 많다고 그 차를 모는 사람들이 다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모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좀 사람들이 뭐 요즘 집값 비싸니까 차라리 그냥 뭐 차라도 좋은 거 끄자, 이딴 마인드로 빠지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와중에도 여행을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값비싼 소비예요. 그러니까 뭐 남들 가니까 따라간다 이게 아니라 돈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사치입니다. 누가 봐도. 왜냐, 우리가 여행이라는 게 뭐 길게 잡아도 한 4일 5일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갔다 오는 동안에 들어간 돈이 한 200 이상 깨집니다. 그러면 하루 50만 원 쓰는 겁니다. 일도 안 하고 순수하게 여행으로만 50만 원 쓰는 거야. 이게 과연 작다고 볼 수 있을까? 뭐 일본 같은 1박 2일 가도 한 50만 원 넘겠습니다. 이게 과연 작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그런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정말 여유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가는 걸까? 능력 없는데 일을 안 하는데 남들 가니까 주변 사람 다 가는데 나는 못 갔으니까 그게 아쉬워서 가는 사람들이 저는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 처지가 안 좋고 내가 뭔가 벌어놓은 게 없고 능력이 부족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 이걸 못 하는 것 같아. 어떤 말이 드냐면 내가 처지가 안 좋고 능력이 안 좋아도 왜 남들이 하는 거 나는 못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을 모으기는커녕 돈을 쓰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써야 될 돈이 없어 이게.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서민들은 항상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이 없을까? 돈을 벌었는데 그 돈도 어디 갔을까? 정말 돈을 아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돈을 정말 필요하면 썼는데 돈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서민들 중에 돈 관리 못하는 사람도 많고 돈 함부로 쓰는 사람도 많고 돈을 날리는 사람도 많아요. 이 말인즉슨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민들 중에서도 자기의 처지를 알고 자신의 본분을 알고 돈을 좀 그래도 꾸준하게 모으고 소비를 조절하신 분들은 지금도 버틸만 해요. 버틸만 하다니까? 같은 서민이 하더라도 뭐 내 처지를 알고 내가 지금 무슨 뭐 차를 굴리냐, 여행은 내가 정말 여유가 되면 나중에 가자, 굳이 지금 급하게 갈 필요 없잖아, 이런 식으로 좀 참고 견디면서 이제 직장 꾸준하게 다니면서 월급을 그래도 잘 모으신 분들은 그래도 버틸만 해요. 근데 지금 버티기 힘든 분들은 이미 소비 수준이 높고 남들 하는 거 다 있던 분들, 예. 본인 미래를 좀 멀리 보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힘들겠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곡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곡설이 나온 것 자체가 내가 인생을 헛산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열심히 살았는 돈이 없다. 그건 사실 난 거짓말이라 봐. 열심히 살았으면 그만큼 일을 많이 했으니까 돈이 많을 테고, 그러면 돈 모을 수 있잖아. 돈을 모으려면 안 써야 돼요. 결국 내가 나이 먹고 돈이 없다고 돈을 많이 썼다는 거야. 이거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을 타는 것을 인생을 즐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정말 한심한 거죠. 오히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유행을 타는 것 자체가 인생을 즐기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즐기는 법 모르는 거죠. 인생을 즐긴다는 게 뭘까요? 한국 사람한테 물어볼게. 맨날 말로는 즐긴다고 하지만 난 한국 사람이야말로 진정하게 말해서 인생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지철에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을 즐긴다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남이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갈망하는 거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작 자기가 즐긴다고 말한 거면 그냥 남들 하는 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카피캣입니다. 이게 어떻게 즐기는 거죠?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재미없게 삽니다. 남들 하는 거 다 똑같이 하잖아.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돈 쓴다고 하지만 하는 거 다 뻔해. 종류가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행을 가도 뻔한 데 갔다 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가는데 다 갔다 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여행 즐기는 거야. 그리고 여행도 관광지만 갔다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도 뻔한 차 모이잖아. 잘 팔린 차 보면 종류가 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남들 보는 거 보잖아. 이게 어떻게 즐기는 거죠? 즐길 줄 모르는 거죠. 아니, 사람이 스피킹 뭔지 알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뭔가를 이제 투영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정작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남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좋아하는 거 아니까 오래 못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내미근성이 강하잖아. 내미근성이 뭐예요? 뭔가 활활 타오렀다가
일정 시점 지나면 금방 식잖아요. 그런 거 뭐 한두 번입니까? 정말 질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유행하면 우르르 따라갔다가 끝나면 떠나버리고. 아니 그게 무슨 즐기는 거야. 정말 즐기면요 오래 합니다. 뭐든 있잖아요. 내가 하나 꽂혀서 즐기면요 유행이 지나든 안 지나든 남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오래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뭐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누가 어떻든 말든 그냥 합니다. 그게 즐기는 거죠. 잠깐 하다 마는 게 아니죠. 러닝 같은 것도 그냥 유행하니까 달리는 게 아니라 유행이고 뭐고 상관없이 뭐 사람들이 크루 만들어서 뭐 우르르 달리는 거 상관없이 혼자서 다 있으면 그게 즐기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즐기는 거면 사실 즐기는 게 아니야. 남들이 안 하면 할 이유를 못 느껴 이게. 러닝이란 것도 만약에 이렇게 대중 안 됐으면 누가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탕후라는 것도 유행하지 않으면 누가 먹을까, 그거 설탕 덩어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여러분. 어디 가서 즐긴다 이해하지 마. 그건 즐기는 게 아니야. 그냥 카피캣이야, 카피캣.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인생을 즐기는 것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요. 개인주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을 즐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유행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그래서 뭐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남들 눈치 안 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정말 즐겨본 적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